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정계수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스터디해 볼게요. 일단 미정계수법에 대한 개념을 이러한 예제로서 설명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연습 문제를 참고했으며 보시면 이러한 꼴이죠. 3번 미분한 항이 제일 많이 미분한 항이니까 3개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리고 우변은 x로 0이 아니고요. 그럼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경우는 제차의 꼴일 때 해와 우변이 x일 때 해를 각각 구해준 뒤에 더해주면 된다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를 구할 수 있겠는데 yp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일단은 3개 미방도 처음 보시는 거니까 이번 제 채널 내에서는 항상 2개 미분 방정식까지만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3개 미방도 구해볼까요? 우변이 0일 때 해가 yc니까 그럴 때는 똑같아요. 상수 계수니까 해의 가정법은 똑같습니다. exponential 함수로 가정을 해주신 뒤에 대입해 주시면 a가 3번 튀어나오고 더하기 4 곱하기 a 한 번 튀어나오는 게 0이다를 이용하면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a는 그래서 0 또는 마이너스 2i 또는 2i가 나와요. 그러면 중차비 원리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서로 다른 두 어원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상수 계수 2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셨다면 이거는 a 코사인 2x 플러스 b 사인 2x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가 이해 안 되셨으면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그리고 저 옆에 C1 exponential 0x는 그냥 C1이죠. 이의 영성은 1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위에 저 yc 더하기 yp 중에서 yc를 구했지만 yp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정계수법은 위에 보실 수 있듯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해의 형태를 설정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정계수법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은 왼쪽에 y3' 플러스 4y'의 어떤 yp의 값을 그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우변이 x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특수의 개념이니까 특수에는 우변이 x가 나오도록 하는 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오도록 우리가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x가 나오려면 뭐 1차식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왼쪽 위에 보시면 한 번 미분한 게 상수가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x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처럼 x가 나오려면 오른쪽처럼 2차식이 나와야만 한 번 미분했을 때 일단 x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2차식이 적절하겠네요. 3차식으로 해버리면 또 2차항이 나오니까 필요가 없고 2차식으로 설정해주는 게 가장 적절하며 모든 변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해의 형태를 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약간 어려우셨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근데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2차식으로 설정해줘야만 x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그게 x가 나오도록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은 일단 0이죠. 2차식은 3번 미분하면 다 날라가니까.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건 2kx 플러스 c가 되므로 4배 곱해주면 결국에는 8kx 플러스 4c가 되죠. 근데 그게 x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k는 그렇죠. 8분의 1이 되고 c는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yp는 8분의 1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2가 되는데 8분의 1x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이게 바로 미정계수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y는 yc 더하기 yp니까 제차 상미방의 해인 yc와 특수해인 yp를 더해준 거니까 c1 더하기 a 코사인 2x 플러스 b 사인 2x 플러스 8분의 1x 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더해줄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는 상수니까 똑같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뭉쳐주면 하나의 상수인 d로 표현해 줍시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일반적인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왼쪽 위에 초기값이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번 영상에서도 두 개의 예제를 풀어볼 건데
그때 마지막 예제에서 초기값을 대입하는 그런 행동을 할 건데 이번에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이 미정계수법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니까 우린 바쁘니까 그죠? 일단 넘어갈게요. 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특수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으나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계수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변수,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YP 특수의 해 형태를 가정하신 다음에 다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구한 그 해를 다시 미분방정식에 대입해서 상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우변이 꼭 x와 같은 다항함수의 꼴이 아니어도 돼요. 어떨 때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냐면 삼각함수나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예를 들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형태죠. 익스포넨셜 함수도 반복되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을 공식화 시킬 수는 있으나 그런 공식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의 더 심화된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식이 뭐냐면 이걸 왜 의존하면 안 되냐면 나중에 예외가 생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공식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변이 사인 코사인일 때는 yp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무조건 설정해 주시면 되고 우변이 익스포넨셜 함수라면 yp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설정해 주시면 되며 우변이 다항함수라면 yp는 같은 차수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차수끼리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인 코사인과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는 개수가 같아야만 하죠. 예를 들면 sin 3x가 우변인데 sin 2x로 yp를 설정해주면 당연히 해를 적절히 구해준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로 이론에서 주파수로 생각하셔도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무조건 x의 개수를 일치시켜서 설정해 주시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잠시 캡처하셔도 좋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두 개를 풀어볼게요. 일단은 y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는 6 익스포넨셜 2x라는 이러한 예제를 참고했습니다. 이걸 풀어볼게요. 일단 제차 미방의 해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많이 봤던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구해주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c1 익스포넨셜 3x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그럼 이제 yp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6 익스포넨셜 2x에 맞춰서 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미정계수법을 이용해 볼까요? 그렇죠. yp는 상수 곱하기 x의 개수 같게 익스포넨셜 2x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고 방금 캡처해 주시면 된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미분해서 yp2' 마이너스 2yp' 마이너스 3yp는 우변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대입해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두 번 미분하면 2가 두 번 튀어나오고 한 번 미분하면 2가 한 번 튀어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b 익스포넨셜 2x가 6 익스포넨셜 2x가 되므로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3b가 6이니까 그래서 y는 이렇게 됩니다. yc 더하기 yp니까 c1 익스포넨셜 3x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 2x가 바로 최종적인 해가 된다. 초기값은 따로 주어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해를 구한 게 됩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이번에 초기값이 주어진 문제인데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참고했으며 우변이 x제곱과 3배 익스포넨셜 x가 더해져 있네요.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부터 구해주신다면 되겠죠.
그러면 k의 exponential ax 가정해준 다음에 풀어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것도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두 확원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위에 보시다시피 큰 네모 안에 있는 x제곱부터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p 첫 번째 yp1이라고 전 보통 쓰거든요. 시험 치셨을 때나 그럴 때도.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걸로 설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x제곱이니까 x제곱부터 해서 작은 차수로 딱 이렇게 설정해주고, 두 번째로는 왼쪽 위에 두 번째 커진 이 상자 안에 3 exponential x가 있으니까 두 번째 특수에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캡처하시거나 참고하셨던 그 방법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왜 yp1과 yp2를 더한 게 yp가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덧셈에 대한 선형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선형성에 의해서 덧셈에 대해서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저 왼쪽 위에 네모를 쳐서 생각한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각각을 분리시켜서 계산해 준 다음에 합쳐져서 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yp로 다시 돌아가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d exponential x가 되니까 이거에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게 우변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일단 yp2'은 2a가 되고 플러스 d exponential x가 되죠. 왜냐면 yp2를 두 번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yp1을 두 번 미분하면 2a가 나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ax 플러스 b를 한 번 미분한 게 2a니까. 그리고 4배 yp는 이렇게 되고요. 그냥 4배를 곱한 거죠. 이 두 개 더한 게 x제곱 3 2x 되니까 a는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상수 개수를. 그러면 a는 4분의 1이죠. 그죠? b는 0이고 c는 d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1인 걸 이용해서 c는 마이너스 8분의 1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대입하시면 결국 yp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yc 더하기 yp가 y니까. 그게 바로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니까. 그럼 이제 왼쪽 위에 맨 위에 초기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y0는 0이고 y'0는 1이라는. 그럼 y0는 0이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sin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0 플러스 베타 플러스 0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5분의 3은 0이죠. 익스포넨셜 0은 또 1이니까. 그죠? 그게 우변이 0이라는 거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40분의 19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해되셨죠?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40분의 19라는 걸 잠시 기억해둔 뒤에 이번에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미분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0을 대입하면 그게 1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니까 결국 알파는 5분의 1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대입해 준다면 이게 적절한 특수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y2' 플러스 4y는 x제곱 플러스 3 exponential x 같은 이런 형태의 해도 맨 밑에 답을 쉽게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정계수법을 이용한다면 x제곱도 다항함수, 3 exponential x도 지수함수로서 그런 exponential 함수로서 해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을 이용하시면 적절히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특수해를 구하셨다면 설정하셨다면 그걸 다시 미분방정식에 대입해서 개수를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캡처하시면 좋겠다는 그 장면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외가 있으며 심지어는 그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미정계수법을 완벽하게 스터디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